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그 뭐 특혜 의혹이 있었느냐, 뭐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검찰이나 뭐 앞으로 뭐 특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규명할 일이고,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돈잔치를 벌였는데 이 돈잔치의 수혜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의 대선 자금에 이 대장돈 돈이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중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이나 뭐 이런 거 이 외형적으로 자료 같은 데 드러나 있는 이거 외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목표다. 그렇죠? 엄청나게 뭔가 숨겨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지사 측근이 뭔가 거기에 개입해서 돈을 빼먹었다면, 그러면 그걸 뭐 그냥 등기부나 뭐 어디 뭐 휴대전화 같은 데 남겨놨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딘가에는 몇 단계로 해서 진짜 특수부수사가 들어오더라도 찾아내지 못하도록 숨겨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차명 얘기도 하고 실소유주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꼬리가 잡혔다. 제가 며칠 전에 이재명 라인이 첫 등장했다 하는 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평화부지사라는 부지사를 했던 사람의 전 보좌관, 그 사람이 천화동인 1호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재명 라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등장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런데 또 그 꼬리가 잡혔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자, 천화동인 1호. 사실은 천화동인 1호가 지난 3년간 화천대유의 그 자회사들이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그 사이에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12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 거는 틀림없는데, 그 대표가 이한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이한성 대표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그러면 이한성 씨가 정말 이 대표야? 아니면 그 뒤에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관측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때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 이 사람 지금 이재명 지사 현재 킨텍스 사장, 저 고향이죠, 고향. 그러니까 그것도 이재명 지사가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뭐 계속 측근이죠. 근데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연결해주는 고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목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화영 전 의원의 옛날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이상하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화영 전 의원과 저 이한성 전 보좌관이 이렇게 가까이 뭔가를 했었나? 그러면 혹시 이름만 빌려준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화영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한성과는 15년 전 그 의원 보좌관으로 잠깐 일했을 뿐이다. 의원 시절 보좌관을 했지만 10년 가까이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을 끊고 살았다 이거죠.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이한성 이 사이는 별게 아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연락도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내가 뭐 차명 뭐 이런 거 부탁할 처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해명을 하고. 이재명 지사도요, 이한성 씨가 2004년인가 1년 보좌관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정치하지도 않은 때다. 차라리 같은 국적, 같은 이씨라고 엮는 것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듯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재명 지사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화영 전 의원의 해명을 듣고 그대로 전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화영 전 의원과 이재명 지사 사이에 이 이한성 씨를 두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자기네들끼리는 사실관계를 얘기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자.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딱 잘라서 1년간 보좌관을 한 게 2004년인가 1년간 보좌관 한 게 전부인데 응? 같은 이 씨라고 차라리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듯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람들의 해명이었는데 문제는 기록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화영 전 의원이 2008년 7월에 서울 면목동에다가 이게 자기 지역구였습니다. 동로 컨설팅이라는 업체를 만듭니다. 이때 이게 이제 중랑갑에서 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으로 17대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08년 18대 총선에는 불출마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불출마한 직후에 자기 이제 지역구였던 곳에 동로 컨설팅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때 동로 컨설팅의 사내이사로 이한성 씨가 바로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지만 성균관대 1년 후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한성 씨를 사내이사로 동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 그러면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던 2004년인가에 보좌관 1년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자, 그러더니 이 동로 컨설팅이 2012년 4월 달에 강원도 동해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때도 이화영과 이한성은 대표와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해서 등기가 됩니다. 그렇죠. 관계가 유지된 겁니다. 2012년 4월까지. 근데 2012년 4월부터 해서 동로 컨설팅이 언제 해산됐느냐? 2017년 12월 달에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4년 전, 3년 몇 개월이군요. 2017년이면. 아니, 4년 전이죠, 4년 전. 이 4년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동업관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업관계였다면, 대표와 사내이사였다면, 그거는 뭐, 컨설팅을 만들 때, 해산할 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사실을 극구 부인했을까? 10여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 왜 이렇게 부인했을까? 천화동인 1호 대표로 이한성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사실관계와 다른 거짓말을 했을까? 여기에 핵심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이화영과 이한성이라는 사람의 연결고리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2008년에 이화영 씨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 여기에 사내이사로 또 이한성 씨가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 그러니까 이한성, 이화영의 관계는요, 무슨 뭐 십수년 전에 의원과 보좌관으로 있었다는 거, 그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그리고 4년 전까지도 동업관계로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충분히 이화영 전 의원은 이한성 씨한테 무엇인가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기다 더군다나 대학 1년 후배 아닙니까? 1년 후배로 자기 보좌관을 냈고 같은 회사 동업을 했고 뭐 이러면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사이 아니겠는가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자, 그런 관계를 거짓말을 했다. 그거는 뭔가 숨겨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한성 씨가 정말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일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자꾸 이한성 씨와 자기들의 관계를 끊으려고, 차단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한성 씨가 실소유자가 아니고 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숨겨야 할 것이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관측을 할 수가 있고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건데 그거 숨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화동인 실소유자는 유동규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실무적으로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소유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그런데 만약에 유동규 씨가 실소유자다 그러면 그게 유동규 씨만의 돈일까요?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와의 관계를 긋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거는 앞으로 뭐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한성 씨가 실소유자라면 굳이 이한성 씨와의 관계를 부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곧 탄로날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천화동인 1호의 대표는 이한성이고 그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 저는 유동규 씨라고는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창현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저는 유동규 씨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한성은 아닌 듯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이렇게 지금 들통이 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화동인은요, 제가 며칠 전에 또 김만배 씨, 이제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 씨 얘기를 했었죠. 근데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의 연희동 집을 19억 원에 2019년에 샀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로또 맞을 확률의 우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폭로를 했다가 또 어제 보니까 팩트가 2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사과했더군요. 자,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1억 원에 천화동인 3호의 대표로 돼 있습니다. 김만배 씨 누나가 10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10몇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아니 자기 배당받은 돈이 있는데 왜 배당받은 돈은 못 건드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걸 샀을까요? 그 얘기는 그 101억 원의 배당금은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그러면 또 이제 김만배 씨의 부인이 대표로 돼 있는 천화동인 2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2호도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의 후배 기자, 그 사람이 천화동인 7호의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 천화동인이라는데 뭐 총 1호부터 7호까지 합치면 뭐 3천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갔는데 여기에 실제 소유주들은 다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 판단이, 그 중에 실명화되어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정도고, 한 4건 정도는 결국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그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 안에 이재명 지사가 포함되어 있느냐? 또는 한 달이 걸쳐라도 연관되어 있느냐? 또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실소유 중에 한 명이냐? 뭐 오늘 세계일보를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에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몫이 700억 정도 된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뭐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천화동인 1호는 1200억의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뭐 그 중에 혹시 뭐 절반이나 뭐 절반 이상을 유동규 씨가 가져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지 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그런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쟁점. 그게 이재명, 이화영 두 사람이 이한성 씨와의 관계를 거짓말로 해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문제가 더욱 궁금해졌고 실소유주가 따로 있을 가능성 훨씬 높아졌다. 그게 누구냐? 이 부분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